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벌써 4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에 전쟁이 시작할 때만 해도 금방 끝날 것 같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만, 저는 그때도 한 10년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18일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미국,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표들이 모여서 앞으로 정전과 평화에 대한 그런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그 회의 내용을 이렇게 보도한 것을 보면은 나름대로 우크라이나에서는 크게 양보를 해서 전쟁을 좀 끝내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동안 빼앗긴 영토도 양보하겠다. 그 대신 러시아도 양보를 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만약에 이런 합의를 하게 된다면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일방적인 협정, 즉 영토는 내주고 받는 게 없다 그러면 동의를 안 해줄 것이다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그 가만히 이렇게 태도를 보면 진정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선 협상단의 대표를 갑작스럽게 바꿨습니다. 바꿈으로 해서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있는데 대조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또 푸틴의 속내를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영토를 뺏는 것도 뺏는 거지만 무엇보다도 97년 이후에 나토에 가입한 모든 국가들이 나토에서 탈퇴하라. 나토가 더 이상 서로에게 그런 상호 방위 조약, 그런 집단 방위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속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토의 무력화를 지금 시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속내를 갖고 있는 이상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푸틴도 지금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우선 병력을 많이 잃어서 다시 동원령을 발령을 해서 병력을 다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국민 여론이 차갑습니다. 여태까지는 돈을 많이 줘서 나름대로 지원병을 받았는데 이제 그 돈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강제 동원령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뭐 제한적으로 해서 부잣집 애들은 빼주고 가난한 집 애들만 동원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푸틴도 지금 여유로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평화협정이 또 정전협정이 조만간에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금년 중에도 거기가 종전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난 4년 동안 전쟁에 대한 대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선 인적 손실을 이렇게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약 200만 명이 사상자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군인들만 놓고 봤을 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120만 명이 사상자고 이 중에서 약 33만 명이 전사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50에서 60만 명이 사상자고 이 중에서 10에서 15만 명이 전사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민간인이 16,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러시아가 무차별적인 민간인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2025년에 보면은 2,500명의 민간인이 죽었고 또 12,0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과거보다도 약 30%의 증가인데 그만큼 러시아가 작년에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했다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이 전쟁 나기 전에 약 4천만 명이 좀 넘었는데 현재는 약 1,000만 명이 지금 집을 잃고 떠나야 됐고요. 피난민으로 있는 거고 이 중에서 약 700만 명은 우크라이나에 남아있고 나머지 350만 명 정도가 해외로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기간 시설이 약 200조 원어치가 파괴가 됐습니다. 이거를 다시 건설하는, 재건하는 데만 한 600조가 들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의 GDP가 2022년에 비해서 약 21%가 줄어든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매년 약 400조 원의 돈을 전비로 쓰고 있습니다. 매년 400조 원. 우리나라 국가 예산보다 조금 낮은 수치인데 그 정도의 돈을 쓰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러시아는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고 이것이 오래 갈 거로 봅니다. 러시아가 다시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그런 난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전체로 봤을 때 EU는 성장률 2%가 줄었고 어려움이 단순히 이 두 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그렇게 이제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군사적인 측면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러시아는 지난 4년 동안 약 24,000대의 장비를 잃었습니다. 그 중에서 전차가 14,000대, 전차 장갑차가 14,000대, 그리고 그 모스크바라는 그 대형 군함을 포함해서 29척의 군함을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1,300대의 전차와 장갑차가 파괴되었고 이 중에서 5,500대가 장갑, 5,500대가 전차였습니다. 이렇게 그 전쟁 자체가 완전히 소모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가 먼저 질 건가 이거를 보는 건데 지금 뭐 막상막하죠. 그래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때려박고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목숨을 다해서 목숨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고 의지의 싸움이 된 겁니다. 어찌됐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럼 과연 무엇이 보장해 주겠습니까? 한미동맹이 보장해 주겠습니까? 저는 한미동맹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국방력 5위가 아닙니다. 세계 국방력 5위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빨리 군의 사기를 회복시키고 기초장비 강화하고 훈련 제대로 시켜서 미국이 없어도 싸울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들겠다 하는 목표로 군대를 다시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의 군사동맹도 견고히 해서 우리가 두렵지 않은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처럼 어느 날 갑자기 전쟁에 휘말려서 우리가 지금 일으켜 놓은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국민, 유럽 전체,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벌써 4년이 됐고 제가 보니까 금년에도 끝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관심 갖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